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끝없는 운정 속에 지난해 8월 수도 평양에 체류했던 수해지역 주민들이 받아하는 하늘같은 사랑은 그때로부터 1년이 흐른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깊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어 본 적 없는 여러 같은 종의 화폭이 연일 펼쳐지던 나날들을 격정 속에 되새기며 온 나라 인민은 위대한 오보이의 위민 혼신의 세계를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다고 하시면서 온 나라 인민들을 한 품에 안아 뜨겁게 보살펴주시는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사랑 속에 지난해 8월 15일 1만 3천여 명에 달하는 수재민들이 특별 기빈으로 평양에 올라오는 정말 꿈만 같은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그날 몸소 숙소에 나오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수해지역 주민들 앞에서 하신 환영사에서 뜻밖의 자연재해로 국토의 일부분과 지역인민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난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회주의 대가정은 아픔과 시련 앞에서 더 굳게 뭉치고 거상한 정신으로 더욱 세게 단결되었다고 하시면서 오늘의 재난을 지방개하의 분수령으로 바꾸려는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천명하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모두가 오모니 저국의 수도에서 마음 놓고 편하게 지내면서 체류기간 내내 인상 깊고 의의 깊은 시간을 보내기를 따뜻이 축원하시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식사실도 찾으시오. 스스럼 없이 안겨두는 어린이들을 따뜻이 품어주시며 어서 밥도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가정과 나라의 웃음꽃을 더해주는 기쁨동이 행복동이가 되라고 따뜻한 축복도 안겨주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 다음 날인 2024년 8월 16일 사여료관을 찾으시어 수해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준비 정령도 요의하셨습니다. 지금도 경양 아버지 원수님을 모시고 시범 수업을 진행하던 1년 전의 영광의 그날이 가슴 뜨겁게 안겨옵니다. 그날 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각 지방의 학생들을 환한 미소 속에 바라보시던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여기서 공부하게 될 학생들 모두는 수해지역 인민들이 우리 당과 정부를 전적으로 믿고 맡긴 아이들인 것만큼 그들이 학업에 전심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성심성의를 다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그날 경야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류관 휴식터에서도 사교복과 학용품을 받아 안고 기뻐하는 수해지역 학생들을 만나주시었습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선수, 가방도 메어주시며 모두 사교복을 차려입으니 정말 겁다고 함께 올라온 어머니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공부도 더 잘하고 몸도 튼튼히 단련해서 가정의 기쁨, 나라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정담아 말씀하시었습니다. 정말 재복구라는 환경에서도 수해지역 어린이 학생들을 위한 임시교육 보장대책도 세워주신 경야는 아버지 원수님의 다심한 사랑 속에 혁명의 군가소리 높이 울리던 그곳에서는 학생들이 글소리, 노랫소리가 높이 울리게 되었으며 그리고 70% 이상의 학생들이 최우등생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수해지역 주민들이 즐겁고 추억 깊은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참관 일정도 친히 작성해 주시고 식사 차림표도 몸소 짜주시며 은적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다심한 사랑 속에서 수해지역 주민들은 100수십일간의 평양 체류의 나날 꿈같은 복락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끝없는 헌신과 노고를 바치시어 혹심한 자연재해를 입었던 수해 지역들의 훌륭한 농촌문화도시를 일도 세워주시고도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지난해 12월 21일 평안북도 피해지역 살림집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추위가 닥쳐오던 연말에 와서야 완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 정말 미안할 뿐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가정들의 행복과 화목이 넘치기를 따뜻이 기원하셨습니다. 뜻밖의 재난을 당했지만 오히려 복받은 행운아들로 떠받들린 극적인 실체움을 통해서 수재민들은 우리 당을 왜 어머니 당이라고 하는지 더더욱 가슴 깊이 절감했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들에게 희한한 농촌 문화도시를 안겨주시기 위해 홍합 일을 먹고 떠오르시던 그날에도 우리 온 가족은
평양에서 행복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절망과 비애에 빠졌을 우리들이 아닙니까? 경애하는 원스님 품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온 세상에 부러워 우러러보는 복받은 인민들. 온갖 빗바람을 다 막아주며 인민의 운명을 한 품에 안아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오보이를 높이 모시어 이 땅에서는 만 사람이 눈물을 자아내는 격정의 화폭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으며 그 품속에서 우리 인민은 꿈과 지상을 꽃피우고 모든 영광을 맞이할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주체적 청년운동의 자랑찬 역사가 집대성되어 있는 청년운동 사적관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참관자들은 당의 부름에 호응해서 산으로 바다로 개발지로 달려나가 간고분투의 노력으로 세인을 올려오는 기적과 위를 창조하고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마련한 솔리마 시대 청년들의 사상 정신과 투쟁 기풍을 적극 따라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신문과 사진들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1959년 우리 청년들은 수산물 80만 톤 고지를 점령할 때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바다에 적극 진출하여 나라의 수산업 발전에 국이 이바지했습니다. 1959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만도 6천여 명의 청년들이 동서해의 바다에 진출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소녀의 몸으로 바다에 적극 진출해서 해마다 연간 계획을 넘쳐 수행한 남포수산사업소 여성호 선장인 김병숙 동지도 있습니다. 김병숙 동지는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쉼없이 물고기를 잡아 인민들의 식탁 위에 넣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새기고 온갖 보수주의와 경험주의를 짚으시며 7, 8월에 오한기를 풍호기로 만들었고 원양 개척의 길도 요려짓길 수 있었습니다. 1962년 2월 전국 수산부문 열성자 대회에 참석하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당이 제시한 수산물 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이고 공해상에서 적들의 군함과도 용감히 맞서 싸운 김병숙 선장의 토론을 들어주시고 21살 난 그에게 노력용 칭호를 수여하도록 해주시었으며 배의 이름을 조선노동당의 딸 청년 여성 영웅호로 부르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솔리마 시대 청년들은 당이 부르는 것이라면 그것이 산이든 바다든 탄강이든 모두 영약 떨쳐나서 전세대 청년들이 보여준 충성과 애국의 바탕을 옥색이에요. 당이 부르는 처에 서서요. 애국 청년 참관자들은 당이 부르는 곳에 자신들을 세우며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적극 탄원 진출한 1960년대 청년들의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꼿꼿이 이어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순간 뜻을 꽃피우는 길에서 청춘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갈 굳은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체공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사회주의 건설의 전전선에서 공격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나가자. 기상수문국의 통보에 의하면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우리나라는 장마전선과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기상수문국 일꾼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장마전선이 강화되면서 유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제와 오늘 일시적으로 약화돼서 남쪽으로 내려갔던 장마전선이 내일부터 부소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이 강화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중부지역까지 올라와서 9월 1일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번 강수의 특징을 보면은 지난 시기보다 강수의 세기가 더 강한 것입니다. 이로해서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총총강유역을 중심으로 평양시, 평안남북도, 자강도, 남포시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해서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 북부적 지역에서는 200mm 정도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8월 30일 밤부터 9월 1일 오전 사이에 이 대동강유역을 중심으로 평양시, 평안남북도,
상태에서 이번에 또다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은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비가 올 것이 예견되는 데 맞게 국토환경보호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과 지역에서는 최대로 긴장 각성해서 자연의 광란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들이 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하천 정리공사와 사막이야기공사를 비롯한 국토관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은 순간도 마음의 탄결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청천강을 끼고 있는 평안남북도 장도의 시군들에서 콧물 피해 위험 개소를 더 찾아내고 지금 평안남도와 자강도를 비롯한 도시 군들에서는 콧물 피해 위험 개소들을 더 찾아 제거하고 있으며 도로와 다리, 암고, 착굴 등 구조물들의 안전 상태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서 해당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를 비롯해서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들에서도 해안 방조제 실태를 전반적으로 요해하면서 보강 공사를 질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력공업 부문에서는 수력 구조물들을 보호하는 사업에 힘을 놓으면서 전력 설비들이 벼락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력발전 부분에서 폭우 많은 비가 오는 경우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수문들에 대한 점검보수를 강화하고 그에 대한 이중전원 보장 체계를 세워 언제든지 어떤 경우에도 수문을 조작할 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배전 부분에서 성전 선로들과 야외에 있는 변전 설비들이 폭우 많은 비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순회 점검을 강화하고 나타난 위험개소, 불량개소들을 즉시 찾아 대책하고 있습니다. 재해성 이상기후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부문은 농업부문입니다. 8월 28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청천강 유역과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되는 데 맞게 농업부문의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최대로 긴장 각성해서 농경지와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우리 농장 넘병 상태를 보면 수종이 끝나고 물알 드는 시기에 있습니다. 이 시기 넘뼈가 물에 잠겨서 하루만 지나게 되면 종보당 20 내지 30%의 수확고가 감소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농장에서는 4시간 사이에 9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지금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포존들의 배수로를 확장하고 배수 양수 설비들의 가동 상태를 수시로 요해하는 것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진행한 재해 방지 사업들을 재확인하면서 부족점을 찾아 대책하고 있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안일과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자기 지역의 재해 방지 사업에서 사소한 빈틈도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10월의 대축전장으로 향한 전인민족 청진군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마다에서 만시대 예술단 예술인들이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기운차게 울리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의 중요 대상 건설장들과 공장 기업소 등에서 진행된 만시대 예술단의 집중 경제선동 공연은 당주간 전원회의 결정 관철회로 지향된 공업도 노동계급의 창조율을 분발승화시켰습니다.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강국인민의 긍지가 차넘치는 시대의 명곡들을 따라 부르며 함흥시와 신포시, 락원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맡은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진함없는 열정과 과감한 분발력으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갈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새시대 천리마 정신이 창조된 령성기계윤합기업소와 흥남비료윤합기업소의 생산 현장에서 예술인들은 우리는 조선 사람, 조국이여 본용하라를 비롯한 노래들을 열창하면서 더 과감하게, 더 실속 있게, 더 긴장하게 분투하여 당 앞에 결이 다진 목표들을 성과적으로 달성할 것을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예술인들은 우리 당의 수건 실현을 위한 영예로운 투쟁 전구인 종평군 종합봉사소 건설장과 신포시의 지방공업공장 건설장을 비롯한 지방공업 혁명의 전구들을 순회하면서 화순식 경제 선동의 시료를 증폭시켰습니다. 함경남도에서 진행된 만시대 예술단 예술인들의 집중 경제 선동 공연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당 제9차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용광의 대회로 맞이하려는 일꾼들과 근로자들, 군인 건설자들이 혁명열, 투쟁열을 배가해준 의의 있는 계기로 됐습니다. 청년절을 맞으며 전국 청년과학기술 송과 전시회가 26일 과학기술 전당에서 개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정순 동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송빈 동지, 청년동맹 일꾼들, 청년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철 동지가 개막사를 했습니다. 개막 모임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전문과학연구단이 청년과학자들뿐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 기능공, 3대 혁명 서저원들, 대학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을 비롯하여 410여 명의 청년들이 1,500여 건의 제안을 가지고 참가했습니다. 이번 전시에 참가한 청년들은 가치 있는 과학기술 성과를 이루가는 데서 주개발자, 주창의관자, 현실에 나와서 보니 정말 배울 것이 많았고 또 우리 청년과학자 글자들의 풀어야 할 문제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동기 생산성을 2.5배로 장성시킬 수 있는 우리 구역 안에 3대 혁명 서점들 가운데는 각연 전공을 가진 서점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 배우고 또 도와주면서 기술 과제를 빠른 시대에 완수해서 이번 전시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대 혁명 전의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과 기대를 새기고 파견 지역의 단위 발전에 전시회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취재길에서 우리 보도기자들은 각이한 직종에서 서로 다른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개하려고 하는 두 명의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류원 신발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오별미 기자는 공무직장장인 사회주의 애국공로자 리병수 동지를 취재했습니다. 처음 취재를 시작할 때는 리병수 동지에 대한 자료를 취재 수첩에 겨우 반 페이지 정도밖에 적을 수 없었습니다. 리병수, 류원 신발공장 직장장, 올해 62살, 26살에 제대돼서 지금까지 36년간 공무직장에서 노동. 공무직장, 신발 생산의 기본 공정이 아닌 보조공정. 그러나 하루 취재를 마친 기자의 수첩에는 여러 페이지에 달하는 많은 취재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신발장 흉타가 우리 리병수 직장장 동지가 자체 힘과 기술로 개발해가지고 흉타 기자가 처음으로 만나본 리은혁 기사장 동지입니다. 그는 리병수 동지에 대해 공장이 없어서는 안 될 법에 수백 대 설비들의 속내를 손끝 보듯 환히 꿰들고 있는 기계 박사, 언제나 말이 없고 꾸준한 정열가라고 했습니다. 하다면 누구나 노동유난이 오래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저절로 기능이 높아지게 되는 것인지. 기자는 많은 의문을 안고 취재를 심화시켰습니다. 리병수 직장장 동지는 자기의 성과나 경험에 앞서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나 공장을 찾아오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인민들의 신발 문제 때문에 그토록 걱정도 많이 하시고 신발 생산에서 나서는 문제를 세심히 가르쳐 주신 못 잊을 사연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는 공장의 여러 사람들도 만나보았습니다. 신발에 온녹이 가 있는 사람, 신발 흉타 제작에서는 공장적인 권위자, 리병수 동지가 36년간 자체로 제작 설치한 설비들은 1000여 대, 신발 흉타들은 22종에 150여 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뜸 기자가 신고 있는 신발을 보며 그 신발도 바로 직장장 동지가 지난해에 창안한 형태로 만든 세형의 신발이라고 했습니다. 취재 시간은 짧았지만 끝이 없는 이야기를 통해 기자는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신발 생산자나 공장의 한 직장장이기 전에 당에서 걱정하는 인민 소비품 생산을 가장 중요한 혁명 과업으로 최대의 애국으로 간직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발이라는 필수 소비품을 안겨주기 위해 36년간 자기 직업에 줄곧 몰두해온 꾸준한 노력가. 질 좋은 신발을 신으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편안해 할 때 그가 느끼는 보람과 긍지는 결코 작거나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당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애국자로 내세워주고 있으며 리병수 집장장 동지를 전국 경공업대회의 대표로 불러주었고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의 감높은 용예도 안겨주었습니다. 양말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되는 대중소비품입니다. 하지만 양말을 신으면서 그 양말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평양 양말 공장에서 김현정 기자가 취재한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는 34년간을 수리공으로 일해온 백어철 동지입니다. 올해 55살인 그는 유자 양말 직장 포장 작업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처음 그를 찾아갔을 때 백어철 동지는 자기는 평범한 수리공으로서 별로 한 일이 없다고 하면서 취재를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기자가 만나본 공장 지배인도 노동자들도 요리면 열 사람 다 백어철 동지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수리공에 불과했지만 양말 생산의 질을 높이는 데서 절실하고 가치가 있는 38건의 창의고안과 기술혁신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해마다 한 건 이상의 창의고안을 한 것으로 됩니다. 기자는 백어철 동지를 다시 만나 취재하면서 남달리 강한 그의 자존심과 굳센 속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시기 우리 사람들이 국내산 양말은 제쳐놓고 무턱대고 수입산 양말을 신는 것을 보면서 생산자로서 수치감을 느꼈고 이 나라 국민으로서 인민들에게 면목이 없었다고 합니다. 백어철 동지는 우리 공장을 3차례나 찾아오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철쭉 양말을 보시고는 자신께서도 이 공장에서 만든 양말을 신으셨다고 하시면서 자그마한 부족점까지도 다심히 일깨워주시는 그의 모습을 배우며 양말 생산자로서 질 좋은 제품을 꽝꽝 생산해내는 것만이 우리 당의 걱정과 심려를 덜어드리는 양심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자는 그의 말에서 인민생활 문제를 위해 마음 쓰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 가장 뜨거운 충성과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는 진실한 사람, 우리의 제품은 반드시 최고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강한 민족적 자존심을 지닌 애국 국민의 참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얼마 전 우리 공장은 어머니 당의 거듭되는 사랑의 조치로 양말 공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완벽한 토대를 갖추게 됐다고 긍지에 넘쳐 말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인민생활 향상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고 있는 백어철 동지에게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의 감높은 칭호를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명의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을 통해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끝없이 베풀어지는 오모니당의 사랑에 보답하고 또 인민을 위해 성실히 복무하는 애국의 마음들에는 결코 작고 평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앉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들처럼 평범한 일터에서 성실히 일해가고 있는 소박한 근로자들을 찾아 나라의 방방곡곡으로 취재길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20일 가자시를 목표로 새로운 살육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수상 네타냐후를 비롯한 이스라엘 호전관들은 이번 작전이 팔레스티나 이슬람교 항쟁운동 하마스를 소탕하고 가자시를 장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더 많은 병력이 전투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욕설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6만 명의 예비역 군인을 모집한 데 이어 며칠 내에 2만 명을 더 모집할 것을 획책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당국은
이번 주 내에 가자지대 점령을 위한 계획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날 가자지대 보건당국은 지난 24시간 동안에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58명이 사망하고 약 190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군의 침공이 개시된 이래 62,100명이 넘는 팔레스티나인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들 중 260여 명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가자지대 점령을 노린 이스라엘 호전광들의 새로운 살육작전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최근 재해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폭풍과 들불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2일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열대성 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폭풍의 최대 바람 속도는 시간당 169km였으며 폭풍의 영향으로 해일이 일어나 해안가 지역의 많은 도로와 산림집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주의 일부 지역들에서는 파도의 높이가 최고 6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서 경보가 발령되고 소개령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플로리다주에서는 들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들불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약 19,200에이커의 면적이 불타버렸으며 고문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 남부의 항구 도시 카라치에 있는 한 폭죽 보관 시설에서 21일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죽 창고에서 일어난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서 2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또한 주변에 있던 자동차들과 봉사망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사들이 실험실들에서 여러 가지 화학 실험과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새형의 다기능성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새로 개발된 로봇의 특징은 지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어느 한 가지 동작만을 수행하던 종전의 로봇들과는 달리 화학연구 분야에서 질량 분광 분석과 핵자기 공룡 분석과 같은 복잡한 화학 실험과 분석, 설계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체계와 자동화의 결합이 실현된 이 로봇가 과학연구와 실험 등에 보다 실용적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했습니다. 최근 연구사들이 무더운 날씨에 강한 자외선을 막고 건물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지붕 재료를 개발했습니다. 빛 반사 능력이 강한 이 재료를 지붕에 바르면 햇빛 차단막의 역할을 하면서 건물의 온도를 여름철에도 10도씨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재료를 이용하면 일반 지붕 재료에 비해 제작 원가가 낮으면서도 짧은 시간 동안에 간단한 방법으로 지붕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날씨 앞서서 먼저 최근 비 내린 상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장마전설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는데 청정강 리역을 중심으로 평안남북도의 대부분 지역과 평양시, 자강도의 여러 지역에 폭우가 집중되면서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평양시와 자강도에서 200mm 이상, 평안남도에서 400mm 이상, 평안북도에서 300mm 이상의 강수량이 관측됐는데 이곳은 해당 지역들에서의 8월 평균 강수량을 초과하는 매우 많은 양이었습니다. 내일부터 9월 1일까지 다시 강화되는 장마전설의 영향을 받아서 서해안 중부 지역을 위주로 해서 여러 지역에 폭우가 집중되겠는데 강수 세기도 이전보다 더 강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평양시와 평안남북도, 자강도, 남포시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과 건설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과 돌풍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산사태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들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고 어제보다는 1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약한 저기압골과 거기압의 영향으로 함경북도, 라손시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서 강원도와 함경남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은 장마전선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중부 이북 지역과 은유를 비롯한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특히 평안남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선 시간당 3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평안남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50 내지 80mm, 부분적으로 130mm 정도, 평양시와 자강도의 여러 지역, 평안남도, 함경남북도, 남포시의 일부 지역에서 30 내지 50mm, 그 밖의 지역은 5 내지 30mm입니다. 그리고 소위한 중부 이북과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8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연안 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와 밤이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이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소해의 평안남북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오후부터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의 먼 바다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조선동해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남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먼 바다에서는 남풍이 세게 불다가 오전이 북동풍으로 바뀌면서 조금 약해지겠습니다.
물결은 조선동해 해상에서 2m 정도까지 이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약하게 불고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의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평안남북도 해상에서 모레는 조선 동해의 문바다에서 샘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안 부문에선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9일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평안남도를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폭우나 강한 소낙비가 내리면서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양시, 평안남도, 황해북도, 남포시의 일부 지역에서 30 내지 50mm, 부분적으로 70mm 정도, 라선시와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10 내지 30mm, 부분적으로 50mm 정도, 그 밖의 지역은 10mm 미만입니다. 30일과 31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특히 평양시, 평안남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내륙, 남포시, 개성시의 여러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국부족 지역에서는 매우 많은 비가 내리고 한때 벼락이 치겠으며 또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30일에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양시, 평안남북도에서 20 내지 40mm, 그 밖의 지역은 5 내지 20mm입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